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이 10월 유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안보에 더 튼튼하게 해서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대처하고 그리고 더 많이 중화학 공업 발전을 육성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만들었던 10월 유신. 어쨌든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독재를 본격화했다. 그래서 10월 유신 때문에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12.6 사태가 일어났다. 뭐 이런 평가까지. 근데 좌파들은 지속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10월 유신은 물론 이거니와 5.16까지도 전부 다 쿠데타 이렇게 하면서 매도하고 공격하고 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대로 된 평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는 건데 지금 서울대학교의 이 게시판에 10월 유신에 관련해서 대자보가 하나 붙었습니다. 자, 이게 뭐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가 업적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게 서울대학교의 트루스 포럼, 서울대학교의 대학생들과 이 교수들까지 합쳐가지고 큰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이 대자보를 붙였다는 건 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 평가에 대해서 아주 주목되는 글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신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해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구축한 국가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신을 선포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맥락, 그 목적과 위대한 성취는 가려져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민주화가 과거 모든 사건을 재단하는 도구마로 통용되면서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 양 매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유신을 통해서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 후배 세대가 유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신은 당시 국민 절대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진행된 국가적 결단이었다. 유신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갖는 의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거세게 몰려왔던 북한의 도발과 닉슨 독트린으로 야기된 안보적 위기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71년 대선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제시한 대중경제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신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유신 당시의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민주화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 유신을 재단한다면 이는 역사의 기만이고 후대를 우민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읽고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10월 유신에 관한 이 대자보입니다. 대자보 이렇게 크게 붙여놨습니다.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가 업적인가 이렇게 대자보가 붙어 있다는 거. 자, 10월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자보가 붙은 것만 하더라도 새로운 평가에 대한 하나의 진일보된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뭐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치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자보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맥락을 소개합니다. 1, 2, 3이 있습니다. 우선 1부터 제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유신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행한 결단이었다. 2. 닉슨 독트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의 심각한 안보적 위기를 초래했다. 3. 유신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없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고 그 가운데 1번부터 소개합니다. 유신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 존립이 위태한 상황에서 진행한 결단이었다. 자, 유신을 전후로 한 시기에 북한은 사실상 제2의 남친 점쟁을 통해서 한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 했다. 당시 한반도의 위태로운 안보 상황은 중국과 미국의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3년 10월 24일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기밀 해제 문서를 공개하면서 김일성이 1965년에 제2차 한국전쟁을 계획했음을 밝혔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중앙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해가지고 1965년 북한 김일성 제2 한국전쟁 준비 중에 파병 요청했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10월 24일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이 성명서를 대자보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1965년
김일성은 한국이 베트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생긴 국내적 안보 공백의 틈을 이용해서 남한을 침공하려 했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월남 패망이 예견되던 1975년 4월엔 중공을 공식 방문해서 모택동의 남한 해방전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 미국 외교 사료집에 공개된 1967년 7월 정보 분석 자료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체제 전복 전쟁을 벌이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67년 12월 주한 미군 본스틸 사령관이 맥나마라 국방장관에게 발송한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이 체 게베라가 제안한 노선을 따라 분쟁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방책을 택했다는 확정적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1960년대 소련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좌파 게릴라전을 지원했다. 60년대, 70년대에 발생한 북한의 무수한 게릴라성 도발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후술하는 닉슨 독트린 선언 이후에도 7.2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도 계속이 됐다. 두 번째, 닉슨 독트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의 심각한 안보적 위기를 초래했다. 북한의 거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베트남전에 지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했다. 아시아의 방어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존한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은 베트남 철군을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모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1971년 3월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던 주한미군 2만 2천 명이 철수를 했다. 같은 해 10월 달에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중공에 가입을 허용했다. 월남은 미국과 맺은 상호 방위 조약에도 불구하고 1975년에 결국 망했다. 유신을 당행한 72년 10월은 무리하게 진행되던 평화협상으로 인해 월남의 패망이 이미 예견되던 때였다. 자, 유신을 전후로 한 시기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는 처참한 학살이 자행됐다. 당시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문화 대혁명으로 수천만이 학살당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출소한 이후에 친미 성향의 론롤 정권이 무너지고 폴포츠가 집권했다. 그런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면서 킬링필드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다. 이것이 유신 전후의 국제 정세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과 동맹인 아시아 국가들, 즉 자유 베트남과 자유 캄보디아, 자유 중국과 자유 대한의 철저한 희생을 전제로 한 전략이었다. 유신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위태롭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내외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했다. 1975년 2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진행한 제4차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9.8%, 찬성률 73.1%의 지지율을 받은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 철수 이후에 내부 분열로 월남이 망하는 것을 직접 봤고 미군 일부가 철수한 한국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가슴 졸이며 바랬다. 두 달쯤 뒤에 발생한 월남의 패망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각성케 했고 반유신 세력은 동력을 잃었다. 유신이라는 결단이 빛을 발한 것이다. 자, 세 번째, 유신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 화학, 조선, 전자기계, 비철, 자동차 산업 등은 모두 유신 이후에야 기틀을 잡았다. 포항제철소가 준공된 것은 유신을 단행한 이후인 1973년 7월 3일이다.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새마을운동도 유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만약에 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유신이 없었다면 중화학공업에 기반한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대한민국은 없다. 이는 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대중경제론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종속 이론에 바탕을 둔 대중경제론을 표방했다.
대중경제론이 내세운 내포적 공업화는 박정희 정권이 1, 2차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통해서 다져온 경제발전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었다. 수출 입국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부정하는 듯한 대중경제론은 지금 보면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이론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되돌려 버릴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 하지만 1971년 대선 당시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은 불안정한 승리로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75년 대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수가 있었고 이는 곧 이제 막 태동하던 한강의 기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혼돈과 위기에 빠지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박정희는 유신을 통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선택했다. 민주화는 국가가 존립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 없는 민주화는 허상이다. 자, 백성 민자라고 하는 이 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존재해야 하고 또 민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신은 자유 대안의 존립을 가능케 한 결단이었다. 가난을 추방하고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정부 주도 경제 개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는 달리 민의 경제적 기반과 자유를 확장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강의 기적은 유신을 통해서 가능했다. 유신이 없었더라면 한강의 기적은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202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을 기념하며 서울대 트루스 포럼. 자, 아주 명확한 이 대자보의 글입니다. 자, 유신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은 없다. 유신을 통해서 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발전했다.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이 통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했다 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더 사족을 달 필요 없이 아주 명문장에다가 10월 유신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10월 유신.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도 새롭게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쏘아 올린 문재인에 대한 실체와 주사파들에 대한 정책. 이걸 통해서 볼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바로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유구한 보수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투철한 안보 이런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핵심 뿌리로 봐지는데 자, 이게 좌파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사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잠시 점령한 것처럼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뿌리는 바로 박정희,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이런 자유보수주의 진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월 유신. 서울대학교의 대자보에 붙어있는 10월 유신은 박정희의 가장 큰 업적으로 이렇게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